이번에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토론할 때 도이치 그 모터스 조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모 씨가 도주했답니다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수사는 수사를 다 받다가 별건에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사라졌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수사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홍준표, 윤석열, 김웅 이런 분들은 다 검찰 내부에 빨대가 있고 네. 역시 검찰은 검찰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게 그런 생각이 딱 요것도 해병대나 마찬가지네요.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 오버랩이 됐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간 거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제로 계좌 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혹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속도가 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걸 비판적으로 시선으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아야 되겠지만 함부로 또 검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예단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TH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예단을 할게요 그냥. 네? 예단을 저렇게 할게요. 방송해야 되는데 예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예단하겠습니다. 나는 여기는 김태현이랑 자리가 아니라 TH 김이니까. 그래.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국정감사 뭐 총평부터 또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죠. 박준 변호사님. 김용판이다. 김용판이다. 네,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제일 돋보였다 김용판이. 그 장건 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똑같은 답변이 반복됐기 때문에 가장 제 눈에는 그냥 김용판 의원의 그 문제 제기 또 그게 조금 아니게 됐던 거, 그 반박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아닌가. 만약 그게 사실은 성공을 했거나 만약 그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 SNS에서 네. 그랬다면 가장 큰 또 억울하게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김용판 의원의 이번 그 뭐 어떤 그 이번에 어떤 플레이를 홈런 슛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살골로 봐야 됩니까? 네. 삼중살이라고 하죠. 삼중살. 야구에서 역시 보면 야구 이제 에이전트다워. 야구에 한 명 두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병살도 실수해도 아니고. 2명 정도 죽어요. 네. 완전 죽어버리는 3명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한 줄 평은? 근데 이게 지금 국감이라고 했는데 주어가 빠졌는데 이재명 국감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 태안위, 국토위 두 번이었죠. 네, 어제 그쵸. 그인가? 네. 아니 오세훈 시장도 나오길래. 잠깐 나와서 뭐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심상정 의원이 제일 돋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여럿을 내보내긴 했는데 역시 초선 중심의 라인업으로는 역시 화력이 좀 약했다. 새로운 실탄이 없었고 새로운 실탄 아까 박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조폭 연루설인데 사진 뭐 허위설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 좀 스타일을 많이 구긴 것 같고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도 첫날 국감 행안위 할 때 이은주 의원은 파워풀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 국토위 국감 때 심상정 의원은 확실히 왜 이 의원이 그 진보 정당 치고 지역구에서도 삼선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그런 무게감과 펀치력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많이들 또 봤더라고요. 네, 편집도 잘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이 또 상대했던 그 저도 심상정을 그게 제일 명불허전이다. 큰 판을 확실히 많이 해봤던 사람 대선 후보잖아요. 내공은 무시 못한다.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심상정 의원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았어요. 뭐 어쨌든 대정도 문제 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이재명 지사 아니냐가 기본적으로 공통 인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완전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심상정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이 얘기잖아요.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가 모른다. 아니다. 뭐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거 내가 잘했다. 이거 하다가 마지막에 유일하게 아프게 받아들인다. 사과드린다 한 게 심상정 의원의 질의때인데 심상정은 질의가 이런 거예요. 앞으로 국민이 더 큰 인사권을 이 후보에게 절대지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인사 잘못한 그거 얘기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거기다가 이 문장 보세요. 공익 환수를 일부 한 것은 내 공이고 잘못한 것은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요약하면 내공남부라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 이재명 후보 지사가 미안하다고 좀 사과를 한 거잖아요. 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역시 큰 판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내공도 깊고 뭔가 이게 사실은 거의 피감기관의 장이 여권의 대선 후보기 때문에 몇 개월 후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기싸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 내용이 중요한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기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아유 심상정 의원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큰 인물이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까 저 TH김이 읽어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부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꾸 뒤로 빼는 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부분이 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또 유동규 전 경기관광부 사장 전 관련된 것들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검찰이 들어와서 체포할 때 그때 2시간 가량 통화 기록이 있는데 그 통화했냐 보고를 아니면 보고 간접적으로도 보고를 받았냐라고 했는데 며칠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전으로 돌아가서 유동규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굵직굵직한 요직에 계속 기용되는지 책임져서 얘기를 해달라. 그건 좀 기억이 안 나다. 두 가지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요. 제가 정치쇼 진행자를 계속 하다가 방송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방심위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 SBS 관계자를 불렀어요. 네, 저도 방심위에서 가겠죠. CP인 잭디 보고 어이 잭디 김태현이 진행자 어떻게 된 거야? 기억 안 나는데요? 말이 맞아요? 다 기억합니다. 저는. 물론 임명권자는 저 잭디가 아니죠. 사장님이지만 추천한 어쨌든 잭디 나 모르겠는데 그 형이 어떻게 거기에 앉았겠지? 말이 돼요?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고 사장이 그 다음에 나가서 정식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 직무디렉터를 하는데 그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난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성남시장을 재선을 하고 보도블록 하나도 내 사인 없으면 못 나간다. 성남시 인사행정을 내가 딱 장악하고 있다. 일 잘하는 이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매칭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했을 때 당했을 때 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뭐 몸이 아프다고 그랬다. 응급실 갔다까지는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어제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살하려고 약 먹었다는 얘기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라고. 저도 몰랐네요. 나왔잖아요. 아무 법조 기자들도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가 모른다는 기억이 안 난다는 그걸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한 달도 안 된 일에. 옛날에 김준호 변호사 홍준표 후보가 저기 뭐죠? BBK 관련 편지를 누가 줬느냐인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책상에 있었다.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좀 약간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그게 결은 빠져나갈 결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본부장이니까 사장 결제 사항이잖아요. 시장 결제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결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권한이 있었는지 없는지조차 약간 기억이 흐릿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 사실 본인이 좀 어떻게든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감을 준비하면서.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 캠프 뛰었던 사람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온 거라는 얘기를 하긴 어렵겠죠. 하긴 어려우니까 뭐 그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무적으로. 근데 그것조차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도장을 찍은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도장을 찍은 건지도 정확히 확인 안 한 거니까 이거는 약간 국감 준비를 성실하게 못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마이너스였던 지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말을 잘하다 보니까 조금 못했던 부분이 막 이런 부분 같기는 해요. 아마 그래도 찾아보니까 이제 요새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한 명 더 나와요. 시작해서 기억이 참 법조인들이 특히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어떻게 사법고시 못하나 몰라요. 신기해요. 저는 사실은 뭐 한 5년 전 것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상한가요? 어쨌든 아마 구체적인 부분이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뭐 답변을 하고 아주 그 이전 답변들은 막 시원시원하게 막 했던 건데 이 부분 조금 애매했던 게 예상 질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조금 자신 없게 답변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고 뒤에 나오는 김웅 의원도 변호사. 근데 김웅 의원은 이제 우리 뒤에 하겠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검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두 분 변호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피의자들 조사받을 때 교육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애매하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긴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원래 무혐의 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일부 공직선거법 그렇게들 가르친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근데 김웅은 너무 심합니다. 근데 김웅 의원이나 뭐 나 저 김웅 의원은 잘했다는 거 아닌데 저 김웅 의원도
그게 어떻게 기억 안 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이 김웅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나 1년 전에 거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나 한 달 전에 거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나 뭐 50부 100부죠 둘 다. 진짜 기억 안 날까요? 완전 차이 나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고 김웅 의원이 저는 가장 잘못된 부분은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저는 김웅 의원 앞으로 얘기 하나도 안 믿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도 안 믿을 거예요. 그건 국민한테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된 거고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우리 시사통공대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안 되지만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보면 아까 저 전화했냐라고 했을 때 유동규 씨 2시간 체포되기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았느냐. 뭐 아니라고 이제 그런 취지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원희룡 후보가 다른 인터뷰에서 저도 기사 봤습니다. 네, 보셨죠. 나는 누군지 안다. 2시간 동안 누가 통화했는지. 누가 유동규가. 통화했는지. 뭐 그런데 이름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프로스케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냐한테 딱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이 원희룡 후보가 만약 제보를 받아서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취재가 돼서 이제 밝힌 거라면 그 부분이 또 이제 큰 쟁점이 될 수는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 얘기도 또 해봐야 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뭐 4명의 키맨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네. 분이죠. 남욱 변호사.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는 모습 뭐 뉴스를 통해서 거의 생중계되듯이 그렇죠. 다 지켜봤는데 뭐 당연히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됐으니까 풀려났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많은 또 변호사들이나 또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좀 김만배랑 똑같은 어떤 범죄 사실이면 영장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5시간 앞두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돼야 되거든요. 네. 체포 이후에 석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조사를 아마 어제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는데 뭐 대지를 하거나 뭐 새로운 사실은 안 드러난 거 봤을 때는 그냥 조사. 이 조사는 아마 참고인성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4명 다 서로 약점이나 서로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예컨대 남욱한테는 김만배 약점 물어보고 정영학한테는 또 뭐 유동규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쳤던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돈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녹취록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수사가 산으로 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몇 달 남지 않은 대선 기간 동안 퍼즐 다 맞춰집니까? 저도 검사를 약간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뇌물 사건을 많이 하진 않. 뭐 군대는 군대도 뇌물 있긴 합니다. 뭐 간혹 있겠죠. 기본은 드러났던 돈을 위주로 추적을 해도가는 게 저는 수사 방법이라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언론에서 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형하게 녹취록을 따라서 계속 갔다 보니까 뭐 유동규가 구속되는 거는 저는 시기상으로는 뒤에 갔었어야 되지 않나. 김만배나 이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곽상도나 뭐 저기 특검했던 분 이름 뭐죠? 박영수 특검. 이런 분들을 먼저 한 다음에 뒤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최종적인 사람이 먼저 가버려가지고 저는 좀 수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근데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박영수 특검한테 뭐 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친한가 봐요. 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또 이런 인연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냥 뭐 다닌 거니까요. 예. 대학원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친하진 않았던 걸로. 계속 옆에 붙어 계시지 그랬어요. 제가요? 50억에 떡고물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 김전 변호사님, 아깝다. 남욱 변호사 어떤 식으로 그러면 수사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진행해야 김만배 씨가 구속 영장이 이제 안 떨어졌을 때 네. 남욱 씨가 들어와도 구속 영장이 바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검찰이 부담을 느끼니까 아예 구속 영장을 바로 청구를 안 한 거죠. 만약 또 이거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자면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 검찰 무능하다. 검찰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다음 구속영장을 칠 때는 무조건 구속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정황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남욱 씨가 자기네 타임테이블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귀국을 했으니까 일단은 더 추가적인 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일단 체포부터 해가지고 일단 질의를 듣고 서면을 따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해서 여기서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 나올 것 같으면 일단 풀어주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자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뭐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배임죄랑 뇌물죄 두 축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배임죄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데 네.
법적으로는 배임죄가 무죄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유죄가 날 수 있는 뇌물죄에 좀 더 포커스를 둘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럴 경향이 큰데 정영학 녹취록에서 뇌물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싸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된 거잖아요. 맞아. 그것만으로 안 되고 계좌 추적이나 뭐 이렇게 증빙되는 게 적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진술 녹취록만 가지고는 충분히 증명이 안 되니까 구속영장이 잘 그 김만배 씨 때 안 된 거고 그럼 당연히 남욱 씨 것도 지금 당장 청구하면 안 될 거라는 건 당연한 지사고요. 그래서 김호수 총장이 지금 죽어라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국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간 거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제로 계좌 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혹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속도가 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걸 비판적으로 시선으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아야 되겠지만 함부로 또 검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예단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TH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예단을 할게요 그냥. 네? 예단을 저렇게 할게요. 방송해야 되는데. 네, 예단하면 안 저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예단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김태현이랑 자리가 아니라 TH김이니까. 그래, 예단하겠다고요, TH김 그냥? 없어. 예단 어떤 예단을 합니까? TH김은 TH김이 닿게 해야죠. 어떤 예단을 해요? 제가 이제 공수처를 비판할 때 네. 못한다, 능력 없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는 능력 없어 보이는데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음.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 음. 뭐 잘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지금 수사팀은 뭐 능력도 그렇게 크게 있어 죄송합니다 검사님들 크게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수사가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검찰 지금 수사팀의 그 라인업이 정말 이 대형 사건을 잘 수사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을 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김태훈 사차장 특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김태훈 사차장 했던 사건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대중에 많이 알려진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조현아 땅콩. 그때 아마 서부지검 할 때 형사부장 할 때 조현아 땅콩 그 담당 부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특수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 밑에 부부장들 중에서 특수수사 경험 제일 많은 사람 날라왔잖아요. 무슨 KT 무슨 뭐 쪼개기 뭐 후원금 하랜다고 가버렸죠. 없어요. 할 사람이 없다. 수사 제일 잘하는 사람 지방에 다 보내놓고 저기 일산 보내놓고 뭐 지방 다 보내놓고 그냥 대충 모아가지고 인원만 많으면 됩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의지가 있느냐? 성남시죠 원래 기본적으로 배임 수사하려면 성남시 압수수색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늦은 타이밍 뭐 얘기 많이 4번이나 하더라고요. 갔어요. 무슨 한 번에 방 하나씩 하나? 그거다가 시장실과 비서실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뭐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건 나중에 가보고서 할 일이고. 그는 수사 의지 거기다가 휴대전화 나중에 찾아가지고 난리도 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알겠습니다. 능력과 의지에 의심을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수사가 꼬이기 시작한 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무수석만 알고 있겠지만 검찰은 그걸 듣고 신속하게 빨리 더 털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김만배 추가 조사도 안 되고 날라간 부부장은 이거 추가 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에서 뭔 소리야? 빨리 쳐. 그러다 대통령 얘기 나오지 3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 표지도 안 만든 상태에서 막 해가지고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 그러니 남욱도 꼬이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앞으로. 일부는 자, 동일하지만 일부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뭐 능력 이런 부분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갔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돈을 쫓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너무 말만 쫓고 언론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예단을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망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도 가능성은 있다. 아직 늦지 시간은 않았다. 조금 돌아가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은 사실은 돈의 흐름만 보면 50억 김만배가 뽑아갔던 413억 50억 클럽에서 박영수하고 알겠습니다. 각상동 가져갔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제가 됩니다. 사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종의 능력인데 수사 능력인데 자 시간이 다 됐네. 저 시사특공대 3부 넘어갈게요. 아까 이어서 박준민 변호사 아까 네. 김태현 변호사가 의혹 얘기를 했는데 네네. 수사팀에 네. 똑같은 얘기를 소름 돋게도 며칠 전에 그 기자 출신의 평론가죠 김준일 기자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검찰팀 능력도 능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혹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언론에 써져 있는 대로 따라가려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추적해서 뇌물을 하다가 안 되면 배임으로 가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이재명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을 잡으려면 단계를 거쳐 잡아야 돼요. 막바로 잡힙니까 그게?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본들 예를 들어서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 있잖아요. 55 갔다 갔다 했던 부분 네. 여기까지 다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욕 없다, 능력이 없다 이거보다는 약간 다 생각은 다르긴 한데 언론에 너무 쫓아갔던 그런 게 좀 패착 부분이 아닌가. 그럼 지금이라도 전 시간이 충분히 있다. 지금이라도 그래요? 이런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밝혀야 되거든요, 사실. 제발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조건 몇달안 밝혔으면 남았습니다. 좋겠습니다. 밝혀야 되고 그 정말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다면 밝혀서 처벌하고 해야 되겠죠. 만약 그 문제가 된다면. 아니면 오해를 또 벗겨줘야 예, 되는 거고. 그게 너무 필요한- 억울하잖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이 그런 아니라면.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글로 못 가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뇌물만 하다 끝내려고 할 거예요. 업무상 정말? 배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성남시청 가기 싫어하고 그러다가 한 번에 안 가고 성남시청은 사실 업무상 배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 성남시청은 뇌물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뇌물죄가 큰 죄지만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거는 업무상 배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가 있다 없다 뭔가 클리어하게 해줘야 되는데 싫은가 보죠. 근데- 그러니까 안 가는 거겠죠. 근데 성남시청에 사실 대해서. 묻지 엄밀히 않게 가는 얘기하면 거죠. 업무상 배임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남시정을 털었냐 안 털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규가 만약에 이제 그 현재 보도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일단 배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야 되는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죠. 성남시청은 그 후에 작은 문서 한두 개가 간 거예요. 그 문서는 어차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내렸겠죠. 그럼 그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만 털어도 돼요. 아니, 이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만들어요? 현장상으로예요. 두 번째. 어?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이번에 박철민 얘기 나왔는데 시장실을 왜 안 털어요? 그때 쇼 한다고 이재명 시장이 거기 카메라 달아놓고 카페처럼 운영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시장실을 그 사진 당시 찍는 존처럼 그 당시 만들어놨었죠. 시장실은 그 의미가 없고 업무적으로 두 번째 지금은 이 은수미 씨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컴퓨터를 바꿨을 거고 지금 거기 시장실을 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수색 영장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지금 은수미가 하고 있고 컴퓨터도 바꿨을 텐데 왜 지금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냐, 비서실을 왜 압수수색하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무슨 인트라넷에 무슨 서류 보관함이 뭐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시장실을 안 털었냐, 이거는 혹세 무민형 평론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혹세 얘기를 무민형 해야지. 평론. 그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속 시원하라고 빨리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타래가 얽혀 있고 이게 여러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하나의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워. 어둠에듭에서 풀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수사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요 몇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의지 없음의 발현이다라고 얘기할 그 증거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 지금까지 그왜 보면. 나보고 혹세무는 진짜 기분 나쁜데? 왜요? 아니 시장실에 카페처럼 했다고 시장실을 오픈 다 해놓고서는 네. 거기다가 아무 서류도 시상실이나 비서실에 보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업무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은수미 시장 그러니까 때니까 은수미 시장이라도 그럼 컴퓨터 당시에 바꿔- 있었던 서류나 그런 것들이 어디 보관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시상실이나 비서실 가서 있으면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성남시장 거다 창고가 있다고 하면 창고 가서 가져오는 거지. 가보기는 해야 된다. 가보긴 해가지고 안 가보고선 검찰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물어봤어? 압수수색 영장 전화해서? 그러면 오히려 영장 안 아니 나올 것 청와대 같은데. 전직들 다 나와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나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그거 들어가죠. 청와대에서 노할지언정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1차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성남시를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성남시를 압수수색 할 때도 현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실이 그리고 그 당시 운영했던 정황을 보면 시장실 압수수색의 핵심이 아니라 그 문서의 핵심을 찾으려고 해도 다른 곳 뭔가 기존 이월대 문서를 하는 그곳을 찾고 그 인트라넷 시스템이나 이런 걸 찾는 게 핵심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죠. 성남시보다는 이 순서가 있다는 걸 순서가. 그래서 검찰 압수수색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압수수색 이후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않고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암묵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을 부담이 가능성을 됐을 것 같다.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그 앞뒤의 문제이지 시장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되게
짜치는 쟁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준호 변호사 설명 중 좀 끄덕여지는 부분은 그렇게 또 시장실 지금 이렇게 말한 실효성이 별로 떨어지는 이 수사를 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냈다가 또 이거 킬 당하면은 그것도 부담 아니냐라는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킬 당하는 거는 킬 당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실을 보여주려면 뭔가 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출하는 게 성남시 맞다. 안 들어가. 그 다음에 한 번 들어가서 안 돼. 네 번 또 쪼개요.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남시장 가가지고 자료를 성남시를 가가지고 털어가지고 뭐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한 다음에 뭐 영장을 치지는 뭘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잖아. 약간 이제 요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그림들은 다른 것 같아요. TH 김이 생각하는 거랑 또 반대편 생각하는 그림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 사람들이 뇌물 같은 걸 제공해서 아주 천문학적 수익을 얻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 측이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또 뭔가 받았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검찰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자꾸 제 기본 얘기를 하죠. 저도 사실 김준호 변호사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헷갈리면 그냥 기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 특수검사들처럼 잘 그려서 그림을 잘 그려서 가든지 2개 그림 3개를 막 밑그림을 엄청 그려놓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지금 도달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든가 그림 그릴 자신이 없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마 김 변호사님이 그 TH 김 말고 김준호 변호사님이 김준호 말하는 변호사. 게 그런 취지에서 말 같아요. 뭐 저라도 사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가서 거기서 문서 다 얻을 수 있는데 너무 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또 저쪽 평론 그런 게 걱정되면 슬쩍 들어가면 되죠. 사실 시장실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하는 말이에요. 예. 제주지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유전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지금 검찰 속바로 해서 제가 볼 때 최대 국민이 기다려줄 시간은 11월 둘째 주까지 있거든요. 그때까지 성과 안 나면 특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도 그거 각오하고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그때 없던 증거가 뭐 새로 인멸되고 공문서가 지금 인멸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DJ 정부 잡았다고 국정원 문서 태우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죠. 디지털이니까 남아있겠죠. 그래서 다 찾아보면. 남아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어차피 숨길 수가 없는 수사다. 뭔가 의혹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TH. 생각을 해보시자고 수사권을 남용하면 안 되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영장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 업무상 배임 같은 게 자꾸 흘리고 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분이 다 아는 거, 언론에다 보도된 거.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한 10군데다 사인했어. 네. 그 배당금 쓰는 것까지. 처음 사업 계획이. 그럼 문서까지 나왔죠. 예. 거기다가 공공기획 환수 삭제 조항. 그거 실무진에서 이거 넣어야 되는데요. 근데 유동규 선에서 한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얘기 보도 다 됐어요. 더군다나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죄송합니다. 국정감사 그제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시비가 될 만한 거를 본인이 얘기한 건 맞거든요. 첫날 고발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실무진 보고가 올라왔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어제 당신이 안 받아들였어요? 아닌데요. 이번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는데요. 첫날은 누구나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석이 되는 말이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네. 어제 말을 바꿨다고요. 실무진에서 보고를 했는데 간부선에서 카트라고 나는 몰랐고 이번에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거거든요. 뭔가 자꾸 의혹이 될 만한 것들이 나와. 그럼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그래서 거죠. 그 부분만 얘기를 합시다. 그 부분은 뭐 지금 보기에 딱 2가지가 남았다. 유동규 부분하고 임명 부분하고 지금 말했던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을 본인이 알았냐, 본인이 거부했냐, 막 그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는 김준호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할 때 너무 좀 사이다처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기억을 못했던 건데 좀 확실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얘기가 맞겠죠. 네. 근데 사실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좀 잘못된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지사도 그날 해명했던 것 중에 기본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대리인가 그 말단 직원 자체가 야 이러면 우리 손해 볼 수 있는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중간 단계에서 끊겼던 거예요.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보면 계속 그게 배임죄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계약 자체는 거의 다 성립되고 있는데 그걸 넣어버리면 손실부장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나 해명들이 크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 좀 바뀌었던 걸 갖고 이제 계속 문제 삼는 거는 조금 오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언론에서 이제 그 의혹이 있고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했고 초과 수익 관련해서 제재 규정 넣자, 네. 통제 규정 넣자 올라갔는데 묵살 당했다 보도됐잖아요. 네.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 일이었다고 보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2단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배임과 관련된 핵심적인 혐의는 유동규가 핵심이 돼서 뭐 정민용 변호사를 남욱 씨랑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이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심의위원으로 가서 나머지 입찰 경쟁사한테 과도하게 낮은 점수를 일부러 줬는지 이런 정황들 해가지고 그 서류 점수 그 서류값들 다 들여다보고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 관계자를 불러서 소환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의혹의 핵심 서류에 7할, 8할, 9할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건 나머지 이제 몇 가지 보고 문서 올라가고 맞으면 최종 결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결제 올려가지고 시장님이 결제했으면 제 생각엔 그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결제 났다고. 네. 그러면 어지간한 건 도시개발공사의 서류는 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남아 있을 거다. 네. 그때만 그러니까 거기가 1단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없으니까 추가로 해서 성남시청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세 분의 어떤 중론 그나마 모으자면 그건데 급히 서두르서 안 된다는 거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다른 때 같은 상관이 없는데 대선 날짜 정해져 있어요. 국민들이 그 사이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에서 내 한 표를 행사하기는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느낌이에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급히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게 두 분인지 모르는데 나는 아닌데. 아 그래요? 좀 서둘러야 된다. 서두른다는 게 없는데 대충 해가지고 능력도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라는 게 네. 아니라 제대로 최소한 하라고. 능력을 가지고 라인업을 짜서 정강석과처럼 압수수색할 전방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이론적으로 맞아. 근데 어느 세월에 선남 도시개발공사 다 하고 또 필요한데 이차로 또 가져와.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또 한꺼번에 필요한데 해야 된다. 경기도청과 언제 그러냐고.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가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지금 뭐 입시 부정이나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성과를 낸 건 정강석과처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까지 싹 들고 왔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그것도 제가 오늘 동양대 갔다가 내일은 부산 가볼까? 올해는 서울 이러면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사는. 당시에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여권에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정강석처럼 가서 싹 다 가져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고 수사를 끌고 올라가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대선이잖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검사들로 짜서 검찰 수뇌부는 외풍을 막아주고 야 어떻게든 이거 우리가 판다 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마 어쨌든 저 김준우 변호사 말처럼 이거 이러다가 특검 저는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에는 김준호 변호사 예리하게 날짜까지 또 짚어주셨어요. 언제요? 아니 11월 둘째 주까지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예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할 거예요. 일단 검찰에서는. 네. 대선 근데- 시작이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나와 있는 수사 결과 중간 발표가 국민의 마음을 얻냐면 지금 특검 필요하다는 국민 비율 뭐 3분의 2 정도 될걸요? 넘어갈걸요? 네, 네,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검찰도 지금 싫을 거예요, 자기들도. 왜냐하면 자기 무능력하고 뭐 정치적이었다는 평가를 그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어쩔 수 없이라도 외부의 압력 때문이라도 오히려 수사의 추진력은 있을 것 같다는 거고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잘하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들 웬일로 김준호 변호사가 또 이 검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뭔가 검찰을 좀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커버해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라는 못하는 건데 거죠. 뭘 못했냐고 얘기를 할 때 정확히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조국 그 동양대 건도 그때 공소 무리하게 해가지고 공소 기각 첫 번째 사실 무죄 났잖아요. 그러니까 공소 기각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공소장 잘못 쓰고 날짜도 몇 월 며칠 날 했다는데 그 전년도 걸로 또 나중에 공소 사실 바꾸고 뭐 이렇게 검찰 스타일이 그때 구겼거든요. 사실은 뭐로 가도 유죄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검찰권 행사는 어차피 원래 신중해야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김만배 구속영장을 제대로 청구를 안 한 게 문제죠.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주봉영 대원이 참 듣다 보니 참 웃기는 게 그냥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윤석열이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애매한 이재명이만 중재인인 양 방송하네. 네, 윤석열 총장은 수십 가지가 되죠. 네, 뭐 단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네. 고발 사주 의혹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지금 이제 후보지만은 법무부에서 그때 정직 2개월 받았던 거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면서 냈는데 행정소송을 패소했어요. 야, 이거 제가 조금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얘기했던가요? 왜 저거를 소를 계속 유지하는지를 좀 제가 의문스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직 2개월입니다. 뭐 징계 소송 같은 거 행정 뭐 재판 많이 하는데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징계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을 때.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재량권 아니라고 봐가지고 행정소송 또 그게 정직 2개월 뭐 죄송하지만 상당히 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싫어하실라나? 높은 징계는 아닙니다. 네. 뭐 파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위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국까지 이렇게 그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TH 기분 필요 없지만 그 캠프 안에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벗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급기야는 판결 선고 때까지 기다려서 판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직이 이걸 약하다 면직 이상 했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터잡아서 고발까지 됐어요.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네. 그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캠프 입장에서 법률가 그렇게 많은데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예. 데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윤석열 캠프 쪽에.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통화 내용 조성은 씨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하고 나온 통화 내용이 상당 부분 복원돼서 공개도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등장하는데 이게 잘 들어보면 정확히 이게 윤석열에 관련이 없다는 의미로 윤석열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자꾸 복수형을 쓰고 뭐 우리 내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게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TH 김 뭘 어느 쪽이냐고요? 윤석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른 보도에서는 검찰 측 뒤에 검찰이 있다고 했고 MBC는 윤석열 이렇게 이름을 딱 지칭을 밝혔죠 했는데 그때 MBC 뭐 맞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지금 국정원 얘기하면 야 국정원에서 움직일 거야. 야 이거 뭐 박지원 원장 측이 움직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박지원이나 아니면 국정원을 대변하는 거 좀 되는 것처럼 뭐 윤석열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름 자체가 검찰을 거의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내가 가면은 윤석열이 시킨 걸로 알 거야라고 해서 그게 진짜 윤석열 총장 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검찰로 통칭하는 명칭으로 많이 쓰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뭐 윤석열 이름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그거 말씀드렸을 건데 아마 김준우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뒤엔 저희 측에서 우리가 이 표현 드린 거죠. 야 이거 조성은 씨가 내가 쓴 건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저희 측에서는 우리가 복수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뒤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검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네. 어쨌든 김용 의원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는 본인의 말에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기억 안 나세요, 만호? 기억이 안 난대요. 어? 나겠죠. 안 나겠죠. 기억이 안 난대. 아무도 못 믿죠. 근데 하나 이게 지금 이거 조성은 씨가 공개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죄송하죠. 조성은 엄청난 실수한 거 이거. 조성은 씨 측에서 그건 왜죠? 보세요. 어차피 공수처는 이거 들고 있어요. 수사는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밀행주의입니다. 재판은 공개인데 이건 김웅 의원 소환해서 김웅 의원 기억 안 나는데 들어보실래요? 우리라면 이렇게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방송이 됐어. 김웅 의원이 이제 뭘 할 거예요? 소환할 때까지.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수사는 준비하라 전격적으로 해야 그래요. 되는데. 패를 너무 일찍 보여줬다. 예를 준비 좀 예를 하시면 들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패가 까진 거잖아.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이거를 공개 안 하고 덮고 수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빵 터져가지고 수사 동력을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 아까 저거 그랬잖아. 공수처가 뭐 능력은 없는 것 같아도 의지는 있다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본인도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전격적으로 김웅 의원 소환했을 때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수사 기법적으로 수사 기법 혹시 그렇지만 낫지 않았을까? 조성은 씨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네. 수사해서 무슨 뭐 왜 조성은 씨가 공개한 건 맞아요. 김웅 의원을 구속하거나 처벌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 뭐 처벌의 목적 네.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진실을 밝혀서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꾸 중간에서 윤석열 나왔지만 아니다, 뭐 기다 아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건 본인들이 듣고 보면 판단하면 돼요. 그 뭐 카더라 뭐
뭐 내다 하대요 뭐 내랍니다 하면 그럼 뒤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웅이 뭐 시민단체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굳이 그 수사를 위해서 수사에서 뭐 또 어떤 변명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굳이 그대로 공수처에서 또 기억이 안 나세요? 또 이렇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대로라도 기소를 하거나 뭐 문제 삼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김웅원이 준비하는 건 뭐 두 번째 문제 같아요. 그걸 떠나가지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빨리 가서 이걸 말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럼 끝나고 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김웅이요?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간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 박지원 변호사 말이 마지막에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얘기했잖아. 진짜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김웅 의원은.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포기하는 안 짓 됩니다. 같아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전 정말 충격적인 게 그거 다 내가 기억이 안 났는데 저번에 이제 또 슬쩍 나는데 검찰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 이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이 아예 나 진짜 뭐 녹취록에 있다니까 뭐 알겠는데 난 정말 그런 통화한 기억이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검찰은 아닌 거 검찰은 아닌 것 검찰이 같아요. 아닌 게 기억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것만 딱 이번에 기억나서. 지난번과 다른 거는 이거잖아요. 이제 뭐 보도가 난 거지만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위험하대요. 그럼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근데 네, 랍니다니까. 근데 그 랍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전현직 검찰 출신이 아니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뭐 아무리 뭐 고발 전문하는 변호사 뭐 단체가 뭘또 몰라요. 네. 한변 이런 데서 몰라요. 이거는 검찰 내부에 뭐 하여튼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라는 거고 이번에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토론할 때. 도이치 그 모터스 조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모 씨가 도주했답니다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수사는 수사를 다 받다가 별건에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사라졌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수사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홍준표, 윤석열, 김웅 이런 분들은 다 검찰 내부에 빨대가 있고 네. 역시 검찰은 검찰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게 그런 생각이 딱 요것도 해병대나 마찬가지네요.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특공대예요. 자, 이제 시사특공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뭐 이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냥 가장 결론적인 바람은 딱 하나예요. 자, 몇 달 뒤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장으로 갈 때 불안하거나 억울한 마음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는 유권자들. 뭐 오늘 방송의 소득은 정의당의 입에서 특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짜까지. 정의당 뭐 대변인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정의당의 핵심 당적이 관계자니까. 없어요. 그냥 정의로운 분이 핵심 관계자니까. 당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세 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